ISFP, 내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일에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억지로 미소 짓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가면을 씁니다. 때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때로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기꺼이 본래의 표정을 감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내면의 질문과 마주칩니다. 내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일에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억지로 미소 짓던 내가 문득 진짜 내가 아니었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이 유독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조화와 표면적인 평화를 가장 높은 가치에 둡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그 선량한 의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덮는 얇고 투명한 가면의 시작입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정교하고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본래의 얼굴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가치관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도 영혼은 완강이 아니오를 외칩니다. 우리는 그 끝없는 부조화와 불일치의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소리 없이 우리를 좀먹고 존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인위적인 자아와 본연의 자아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고뇌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면을 온전히 벗어내고 진정한 나로 숨쉬기 위한 성찰의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평화라는 이름의 가면. 세상에는 갈등 자체를 영혼의 마찰처럼 고통스럽게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협화음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소음처럼 자신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공기의 밀도가 무거워지고 상대방의 굳은 표정이나 격앙된 목소리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한 감각적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길을 택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가져올 그 명백한 파열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거두어드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말은 긍정이나 수용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순간의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자기방어 기제이자 일종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의 마찰을 원하지 않으니 부디 여기서 멈추자는 무의식적인 외침입니다. 그 억지 미소는 당장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미봉책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타인을 향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선량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연약한 내면이, 이 불필요한 자극에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견고한 방패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배려와 타협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가면이 단단한 피부처럼 익숙해질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타협이 습관이 되면 신념은 무뎌집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잦아드는 소음 속에서 점차 길을 잃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에 분노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색채를 잃어갑니다. 이 균열의 순간, 이건 내가 아니다. 그렇게 수많은 타협의 순간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둑을 이룹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내면의 둑이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예고 없이 균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사소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입니다. 직장에서 명백히 비합리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부당한 업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팀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고 야근을 자처하며 텅 빈 미소를 짓습니다. 나의 노동과 신념이 헐값에 거래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한 뒷담화나 편 가르기가 진행됩니다. 내 가슴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분위기를 깰 용기가 없습니다.
비겁한 침묵으로 혹은 애매한 표정으로 그저 동조하고 맙니다. 스스로가 경멸스러워지는 찰나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서 배려처럼 포장된 통제를 받습니다.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논리 앞에 나의 고유한 경계선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또다시 반박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내 모습을 무기력하게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이질감과 서늘한 공허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친절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미소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문득 그 모든 것이 나를 주인공으로 한 거대한 연극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것은 억눌려왔던 나의 본질적인 가치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동의한 그것은 내가 경멸하던 바로 그것이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가면이 깨지는 그 소리는 비로소 진짜 자아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열망은 강렬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부름입니다. 나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며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은 이 소망. 이 순수한 열망은 매 순간 우리를 재촉하고 진정한 나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절박한 열망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불편한 가면을 벗지 못했을까요? 이 가면이 내 본래의 피부가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왜 차라리 이 거짓된 평화와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가면 속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연극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 이면에는 거대하고도 내재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나 망설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뇌에 각인된 생존 본능과 직결된 공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리 안에서 관계 속에서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과거 원시시대에 무리로부터의 배척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뼈에 새겨진 기억은 진짜 나로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불편한 가면은 사실상 그 거대한 고립과 배척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오래된 생존 도구였던 셈입니다. 첫째는 거절과 낙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 본능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진솔한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돌아올지 모르는 그 차가운 반응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망하는 눈빛 혹은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의 온도가 우리를 즉각적으로 위축시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까다롭거나 예민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을 공포스러워합니다. 이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붉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주문을 외우며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그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험난한 사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가면을 벗는 행위는 이 소중한 안전망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자발적으로 뛰어내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 추락의 대가와 고립의 공포를 알기에 우리는 그 엄청난 대가를 감당하기를 망설입니다.
아니, 차라리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립과 배척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려움보다 더욱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 회로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경고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이나 보이지 않는 통념을 어겼을 때의 그 즉각적인 결과를 동물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하는 흐름 속에서 나 홀로 아니오라는 목소리를 냈을 때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했던 대화가 순간적으로 멈추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는 듯한 그 무거운 정적.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바로 그 감각. 우리는 그 감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힘들게 유지해온 관계가 일순간에 끊어지고 이 무리에서 완전히 배제될지 모른다는 생존의 불안감입니다.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차가운 광야로 홀로 내쫓기는 듯한 심상입니다. 이 고립의 공포는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종종 나의 진실을 기꺼이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진실 대신 집단에 안온하고 따뜻한 침묵 속에 머무는 쪽을 택합니다. 진실보다 소속감이 생존에 더 중요하다고 우리의 본능이 외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갈등 자체에 대한 감각적인 공포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려움과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전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육체적인 위협 신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갈등 상황은 그 자체로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니라 마치 신체적인 공격을 받는 듯한 감각적 과부하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높아진 목소리, 날카로운 어조, 굳어진 표정. 이 모든 것이 마치 뾰족한 파편처럼 우리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찌릅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들릴 듯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목소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온몸의 근육이 방어적으로 긴장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날카로운 긴장감과 그 순간을 지배하는 지독한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감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우리는 기꺼이 나의 가치관을 잠시 접어두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의 물리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내면의 상처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불타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 순간에는 나의 신념이나 자존감보다 이 끔찍한 감각적 폭풍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가면을 쓰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제거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 내면에서 그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진정한 나를 숨깁니다. 아니, 사실상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안전한 감옥으로 스스로를 유배보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대 위에 좋은 사람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역할을 대신 앉혀놓습니다. 이 역할은 완벽한 방어막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절이라는 날카로운 상처로부터 지켜줍니다. 고립이라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갈등이라는 귀를 찢는 소음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격리시켜줍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진실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안전과 소속감을 얻는 셈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루에 한 조각씩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핵심을 스스로 깎아내어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이 비극적인 교환. 우리는 그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맙니다. 4. 부조화가 남긴 비싼 대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 편리한 주문을 외우며 우리가 치러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근본적입니다. 그 말은 당장의 불편함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문 뒤에 숨어 수많은 갈등을 피해왔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시적인 평화라는 신기루를 얻는 대신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정한 목소리, 나의 고유한 신념, 나의 자존감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기둥들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너무나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닥치지 않습니다. 마치 조용한 만조가 해변의 모래성을 조금씩 침식시키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잠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자신을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평화가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 정체성의 침식. 이것은 우리가 치르는 대가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내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수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영토를 한 뼘씩 스스로 포기하고 타인에게 그 점령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점차 무감각한 익숙함이 됩니다. 나의 신념이 있던 자리에 타인의 기준이 깃발을 꽂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가치관이었는지 그 선명했던 경계선조차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를 지탱하던 내면의 기둥들이 하나씩 뽑혀나갑니다. 타인의 욕구와 기준이 주인을 잃은 그 내면을 소리 없이 완벽하게 잠식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이상 나의 목소리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나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는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나는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아닌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들만이 유령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완벽하고도 서글픈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적되는 분노와 무기력, 겉으로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견고하고 익숙해서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 내 얼굴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 내면에는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발화되지 못한 수많은 좌절과 분노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 호수 밑바닥에 쌓이는 독성 침전물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아니오라는 단어들 짓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고유한 가치관들, 모욕적이었지만 애써 삼켜버린 순간의 감정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의 풍경 전체를 서서히 오염시킵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형태를 바꾸어 잠복할 뿐입니다. 에너지는 정당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썩거나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뚫고 나옵니다. 첫 번째 출구는 외부를 향한 비논리적인 폭발입니다. 그것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사소한 일에 불이 붙습니다. 식당 종업원의 작은 실수 운전 중에 사소한 끼어들기, 혹은 그저 숟가락을 잘못 놓은 일 같은 것들입니다. 혹은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대상, 즉 나를 가장 사랑하기에 이 비이성적인 분노조차 받아줄 것이라 믿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그 모든 화살이 향하기도 합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분노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파괴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지금 눈앞의 사소한 일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그 모든 침전물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내면의 지진입니다. 두 번째 출구는 더욱 조용하고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내파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나는 왜 이것 하나 참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라는 끝없는 자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조차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으로 발현됩니다. 혹은 모든 것을 비웃는 차가운 냉소주의라는 두꺼운 갑옷을 두릅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진심을 다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로 자신과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혼의 소진 상태입니다. 가면을 지키기 위해 내면의 나라는 존재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린 것입니다. 3. 진실한 관계의 상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가면을 썼습니다. 좋은 사람, 모나지 않은 사람, 언제나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는 가면은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가장 안전한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은 결코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짜인 연극일 뿐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소비하고 필요로 할 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본질적으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겉보기에 안전할지언정 지독히 공허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세심하게 연기하는 친절한 나, 이해심 많은 나를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진짜 슬픔, 나의 날카로운 분노, 나의 고집스러운 신념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나의 가장 어둡고 가장 빛나는 진짜 모습이 그 가면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가면을 사랑하고 있을 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독, 즉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결국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고립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를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관계의 본질인 진실한 연결을 잃어버리고 가장 처절한 내면의 고독을 얻게 된 것입니다. 5. 가면을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이제 우리는 큰 용기를 내어 그 무겁고 답답했던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드디어 진짜 당신을 찾았군요. 그렇게 솔직한 모습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라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면을 벗은 맨 얼굴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장 가까웠던 주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너 변했다?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예전에는 유하고 좋았는데 안 그랬는데? 이와 같은 말들이 단순한 관찰이나 질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난이자 낙인처럼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언제나 희생하고 양보했던 기존의 좋은 사람 역할을 그리워하고 요구합니다. 나의 진정성은 그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세상을 뒤흔드는 불편한 저항이자 이기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나의 변화를 자신들의 질서에 대한 도전 혹은 자신들을 향한 일종의 배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를 되돌리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죄책감의 역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전쟁터입니다.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서운해하는 목소리 혹은 나를 떠나가는 듯한 관계의 균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의 진실을 찾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나?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참고 웃어넘기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나를 사정없이 흔들고 다시 그 안전했던 가면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가 벗어던진 그 가면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혹독한 관문입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죄책감은
오랫동안 앓던 병을 치료할 때 겪는 필연적인 명현 현상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눌려있던 진짜 자아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은 세계와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과정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공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무겁고 낡은 가면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유한 결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동시에 타인과 진정으로 건강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 여정은 다음 4가지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 나의 언어로 가치관을 정의하기. 이것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근거이자 무너지지 않는 기반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조음과 시름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함이 중요하다. 나는 친절을 믿는다와 같은 모호한 선언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호일 뿐 신념이 아닙니다. 이 모호함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면의 죄책감과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하고 쉽게 부서집니다. 이번 한 번쯤은 평화를 위해서라는 더 그럴듯한 논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당신만의 언어로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불편한 진실이 기만적인 평화보다 궁극적으로 더 낫다고 믿는다. 나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그리고 나의 성과를 함부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자신만의 헌법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과거에 가면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줄 가장 강력한 닻이 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주변의 반발이나 죄책감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헌법 조항들은 당신이 왜 버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거절을 단순한 반항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핵심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주권 행사로 격상시킵니다. 이 작고 온화한 거절을 연습하기.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헌법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사안에 나를 세우는 전사가 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싸움을 비겁하게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는 거창한 논쟁이나 감정적인 폭발 대신 작고 온화하지만 얼음처럼 단호한 거절을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노의 폭발이라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과 폭발이 아닌 제3의 길, 즉 조율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즉각적인 수능이라는 낡은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당신의 헌법을 다시 참조하고 가장 진실한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처음에는 분명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뛸 것입니다. 당신의 온몸이 과거의 생존 본능에 따라 이 상황은 위험하다고 비상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신체 반응입니다. 이 연습은 나의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공격이 아닌 설명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이것은 칼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내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무너졌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벽돌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연습은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있다라는 강력한 자기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3. 갈등을 과정으로 재정 이야기. 이것은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갈등을 관계의 파국 즉 종말이자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 모든 원초적 두려움, 을 즉각적으로 불러오는 공포의 스위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아주 작은 불씨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가장 깊은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골마있던 문제가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고유한 다름을 비로소 수면 위로 올려놓고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만드는 이 일시적인 불편함.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감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해야 할 건강한 대가입니다. 무엇을 위한 대가입니까? 수면 아래서 조용히 골마가던 얕고 기만적인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대가입니다. 이 위태롭고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진실하며 회복 탄력성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찰은 그 어떤 심리검사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필터는 당신의 가면이 아닌 당신의 본질과 신념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내 사람과 그저 당신에게 편리하고 수능적인 역할만을 기대했던 사람을 가장 명확하게 가려내 줍니다.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진짜 관계가 시작될 기회를 얻었다는 가장 용기 있는 증거입니다. 4.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리고 의식적으로 회복시키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일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가면을 벗고 진정성을 지키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하니 어쩌면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익숙한 억압 대신 낯선 용기를 내야 하고 안락한 회피 대신 불편한 마찰을 감수해야 하며 끊임없이 나의 헌법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인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기대를 살피고 그들의 표정 변화를 스캔하느라 쓰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밖으로 흩뿌려질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영감을 주는 음악, 부드러운 촉감, 좋은 향기처럼 당신의 오감을 순수하게 즐겁게 하는 것들로 일상을 채우십시오. 무엇보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고장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악기도 주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듯 가장 진실한 영혼도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시간은 당신이 지친 내면을 다독이고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당신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때 그 거친 마찰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혼의 연료를 채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억지로 미소 짓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거칠고 때로는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동원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동안 그 무거운 가면을 쓰고 홀로 버텨내느라 애썼던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렇게까지 나를 지켜내려 노력했구나.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 가면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것은 진짜 당신이 이 모든 폭풍을 견디고 마침내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을 벗고 그 가면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그리웠던 당신 자신과의 따뜻한 재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억지, 미소가 아닌 당신 본연의 잔잔하고도 단단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는 평화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고유한 가치관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핵심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진실한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